네, 빅머니 일부 마지막 순서 되겠습니다. 탑픽인 이슈.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삼성동 금융센터에 계시는군요.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오늘도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세 번째 탑픽 한 번 더부터 보겠습니다. 네, K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큰 그런 뉴스인데 그래서 엔터주라든지 또 미디어주도 주목해보자 이런 관련 뉴스를 갖고 오셨네요. 이유 좀 들어볼까요? 예,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로 좀 많이 억눌렸던 좀 섹터인데요.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좀 상당히 좀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컨텐츠를 좀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로 좀 뻗어나가고 있는 어떤 문화를 좀 확장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콘서트를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그렇죠. 그동안 좀 많이 좀 매수세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네네. 있습니다만 뭐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부분들. 그다음에 컨텐츠 같은 경우 최근에 웹툰을 통해서 뭐 게임 같은 여러 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발전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봐야 되지 않을 섹터라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네, 엔터주 같은 경우에 기존에 왜 아티스트를 좀 의존하는 그런 수익 구조 때문에 좀 이걸 가져가야 될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. 근데 최근에 이제 온라인 여러 가지 콘서트라든지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좀 다각화된 것 같아요. 일단 뭐 BTS가 가장 좀 대표적인 게 아닌가 네네. 싶은데 일단 뭐 어떤 플랫폼을 좀 기반으로 한 어떤 이제 수익원을 좀 창출하는 부분이 있고요.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의존도보다는 여러 이제 아티스트를 이제 뭐 육성하는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사업을 좀 경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뭐 엔터주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관련주 어떤 종목을 좀 가장 선호하시는지요? 사실 저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가지고 스튜디오 왔는데 드래곤, 예, 네. 엔터주보다 일단은 좀 컨텐츠 쪽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들어서 좀 많이 갖고 왔고요. 일단 뭐 미디어라든지 이런 엔터주 같은 경우 4분기에 좀 실적이 상당히 좀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. 결국은 이제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특히 이제 뭐 글로벌 OTT 시장이 지금 올해부터 상당히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뭐 디즈니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 한국에 좀 런칭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뭐 동사 같은 경우는 OTT 글로벌 어떤 이런 시장에서도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좀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.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조금 눌려 있는 상태인데 좀 더 눌려 있을 때 한 9만 원대 후반에서 10만 원대 초반에 좀 들어가시는 게 충분히 매수로서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일단은 목표가는 조금 높게 드릴게요. 목표가는 한 14만 원 정도로 드리고요. 손절가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뭐 8만 9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사실 OTT 시장에서 이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도 이렇게 협업이 된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? 예, 맞습니다. 결국 이제 그러한 어떤 웹툰을 통해서 한 어떤 이런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미 좀 흥행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매수가 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,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스위트홈에 대한 다음 시즌 기대가 클 텐데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현재 거래 가격은 1.54% 하락하고 있습니다. 10만 2,100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. 매수가 10만 원 이하로 잡으셨고 목표가는 13만 원, 손절가는 8만 9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다음 탑픽인 이슈 보겠습니다. 네,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러브콜을 상당히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. 관련 뉴스 갖고 오셨네요. 예, 일단은 뭐 좀 좋은 뉴스라고 볼 수 네, 있을 것 그렇죠. 같은데요. 일단은 우리나라 민간 기업으로는 좀 최대 어떤 금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5억 달러,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2조 한 7천억 정도가 넘죠. 이 부분에서 좀 외화 채권 발행을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일단 뭐 글로벌 투자자들의 좀 관심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올해 뭐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부분들, 네. 그다음에 이제 또 낸드 부분에서 인텔의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상당히 그렇죠. 좀 입지적인 부분에서 좀 상당히 뭐 삼성전자를 따라갈 만큼 좀 어느 정도 이 위치를 붙였다는 부분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채권을 이제 외화 채권을 좀 발행하는 어떤 규모에서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SK 하이닉스 매매 전략 좀 한번 들어볼까요?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네. 사실 이제 삼성전자와 다르게 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에 좀 약간 탄력성이 좀 있어요. 네. 이에 따라서 좀 한번 불이 붙으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모멘텀은 뭐 충분합니다. 일단 뭐 4분기부터 뭐 이제
메모리 쪽으로는 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D램 같은 경우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분들, 뭐 네. 낸드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을 확보를 했고요.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도 충분히 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뭐 13만 원 근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이제 뭐 대형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릴게요. 손절가는 12만 원을 잡고요.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 상반기에 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중장기적인 종목으로도 충분히 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높게 지금 한 16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말씀하신 매매 전략이 신규 매수를 했을 때의 관점인가요? 네, 일단 네. 뭐 신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뭐 네.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냥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네. 판단되고 있고요. 어느 정도 시점에 조금 차익 실현을 해보면 좋을까요? 그러면 일단 저는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정도쯤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이 상반기. 나오지 않을 네. 나올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 최근에 들어오는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주식의 자금들이 좀 대형주 시총 상위 그룹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반도체 업황 슈퍼사이클을 이제 맞이하면서 SK 하이닉스 추천해 주시는데요. 자, 신규 매수 관점에서 매수가 13만 원 이하, 지금 현재는 1.88% 하락하면서 요 밴드 선에 있습니다. 그리고 목표가는 16만 원,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자, 탑픽 이슈 첫 번째 탑픽 한번 볼까요? 네,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죠.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사업에 대한 어떤 포부를 밝혔네요. 네, 들어볼까요? 일단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사실은 상당히 좀 중요한 네. 뭐 사실 행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주목을 좀 못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온라인으로 좀 어느 정도 진행되는 부분과 함께 좀 중국의 업체들이 대부분 좀 불참을 했죠. 미국과의 어떤 정치적 어떤 관련이 있다 보니까 네. 이에 따라서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모멘텀이 있어서 좀 충분히 좀 많이 좀 증시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도 미래 먹거리를 좀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도 괜찮고요. 향후에 좀 나아갈 어떤 청사진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뭐 작년에 사업 관련돼서는 지금 뭐 모든 목표치를 다 넘어갔습니다. 일단 뭐 연간 누적이 지금 1조 8천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CMO 쪽에서는 거의 뭐 역대 최대를 좀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4공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착공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이게 완공이 된다면 아마 더욱더 CMO 쪽에서 좀 확고한 어떤 자리를 맞이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또 최근에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좀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도 지금 장기 계약을 좀 맺은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까지도 지금 뭐 수주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 파이프라인에 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이 회사는 좀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다면 매매 전략 혹시 지금 신규 매수라든지 또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두 가지를 좀 장정해 주시죠.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좀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으로 네, 판단되고 네. 있고요.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뭐 80만 원 근처에서는 충분히 지금 매수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지금 약간 떨어졌을 때 그냥 계속 담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손절가는 좀 69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. 네.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형주 어떤 장세 속에서도 아직도 움직이지 않은 종목입니다. 이에 따라서 충분히 좀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한 10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일단 조금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괜찮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살짝 남았으니까요. 네. 제약바이오주 최근의 어떤 흐름을 조금 짚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은 좀 상당히 좀 매수세가 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제약바이오를 좀 어느 정도 좀 소외가 되면서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반도체 쪽 이런 쪽으로 계속 좀 매수가 돌고 있는데 결국 이런 대형주 장세 그다음에 기술주 중심의 장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순환매가 돌면서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돌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숨을 죽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코스닥이 살아나려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결국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제약바이오의 좀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
일단 조금 좀 인내시가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. 좀 모멘텀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결국 수급에 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조금 좀 지루하시더라도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현재는 0.84% 하락하면서 82만 3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. 자, 목표가는 100만 원, 그리고 손절가는 69만 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